네. 그래서 미리 평일에 다 신청을 해놓고 돈을 미리 입금을 하신 후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녕하세요. 피키마마입니다. K카를 이용해서 이번에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이 K카드는 어디든, 그런데 저희는 지금 K카에서 샀으니까 K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브랜드나 아니면 이런 용도에 맞게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체크해봐야 될 리스트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고차를 살 때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꿀팁까지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감성이 있네. K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좋았던 점 있었나요? 저는 방문해서 좀 상담을 받았거든요. 차를 좀 이제 천천히 보고 일단 거기서 이제 주행을 할 수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이제 뭐 거기 가서도 그렇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집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시기도 하고 직접 이제 가져와서 이제 몰아볼 수 있는 기간이 3일 안에 운행을 하는데 그 운행을 하고 3일 동안 운행을 하고 그냥 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내가 소유주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은 이제 반납은 할 수 없고 내 차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대신 하나 좋았던 거는 이 7일 보험이 이 워런티가 취소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통 차를 사면 이 K카에서는 제 생각에 이 워런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로 돈을 내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 모델인 수익 거죠. 모델인 네. 거죠. 그래서 3, 6, 12개월 네. 있는데 네. 이 보험차의 그 비용이 신기하게 굉장히 비슷했어. 아무튼. 네, 수입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국산차보다 워런티 비용을 좀 더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하러 들어갔을 때 한 번 무조건 수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냈던 워런티 외에 수입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매번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수리를 할 때는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한 3만 킬로 미만대에서는 워런티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새 차 3만 킬로 사가지고 진짜 험하게 몰지 않는 한은 고장이 거의 안 나거든요. 그리고 K카에서 잘 말해주지 않았던 그 꿀팁이 뭐냐면 사실 저희도 워런티를 우선 하라고 그래가지고 들고 갔잖아요. 7일 이내에 전화를 하면 워런티를 무조건 100% 환불을 해주고요. 네. 취소 기간, 그 가능 기간이 7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건 다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한 달 동안은 엔진이나 뭐로 인해서 그런 기본 워런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한테 법적으로- 말을 안 해준 거야. 아니요, 얘기는 해줬어요. 해줬어요? 네, 얘기는 해줬어요. 한 달 동안은 법적으로 그 차량 상태표에 나온 네. 그 체크박스에 체크되어 있는 그 양호, 네. 뭐 양호하지 않은 사항들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뭔가 문제가 문제가 생겼을 발생했다. 그럼 한 달까지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데 그건 또 워런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워런티는 또 엔진에 대한 그 자체 그 이상이 있는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엔진이나 그 외 미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워런티를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그래도 뭐 13만, 14만까지 그래도 몰아본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3만 이하에서는 이제 고장이 잘 안 난다는 판단에서 이제 워런티는 가입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잘 타고 있죠? 차는 좀 맞아요. 좋은 걸 고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잘 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워런티를 그 사실 마일리지별로 조금 좀 나눠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아요. 우리는 2만 마일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워런티를 내라고 하니까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조금 그 워런티 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었는데 그러다가 7일 안에 그냥 포기한 케이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그냥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차마다. 키로 수가 좀 적은 차량은 보험료를 좀 싸게 해주고 키로 수가 좀 많이 뛴 차량 막 10만 이런 20만 이런 거는 사실 워런티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를 K카에서 좀 둔다면은 키로 수가 좀 적게 뛴 차량 계약하시는 분들도 가입을 좀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하고 그냥 과감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그냥 사서업체 가서 수리를 하자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K카를 살 때 아니면 뭐 중고차를 살 때 조금 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딱 가면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유가 굉장히 잘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고 깔끔하게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좀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좀 좋겠다. 그런데 너무 친한 지인을 통해서 사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인과 함께 가서 그것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는 지인 통해서 사면 또 약간 사기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그 지인이 같이 가서 그 차를 같이 이제 봐주면 그러면 그게 더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시동 소리도 듣고 엔진, 엉따 뭐 이런 거 전부 다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비용이 그 금리가 굉장히 인상되면서 이 신용카드를 몇 개월 이제 3개월 자기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막 이렇게 3개월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뭐 몇 개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중고차니까 그 카드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잘못해가지고 카드를 막 일시불로 해가지고 조금 나중에 빨리 빌이 날라오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이렉트카 할부가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 평일에 다 신청을 해놓고 돈을 미리 입금을 하신 후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캐시백 네.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 날 갔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해갖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돈이 아까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카드도 지금 금리가 올라서 이 신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10%에서 15% 이자를 내면서 사는 경우도 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네. 금리가 조금 더 그거보단 낮았지만 그래도 정말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신용카드와 현금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비례로 할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카 직원분들이 참 친절했다. 그리고 신뢰가 가서 구매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엔카나 이런 다른 중고차는 제가 구매해 본 경험은 없어가지고 어떤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신뢰를 하고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가 참 만족도가 높습니다. 뭐 잘못 차를 사시면 좀 뭐 K카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좀 차를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우선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낚이지 마라. 어떤 말이냐면 충분하게 내가 그러니까 그 가격대별로 우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모델, 뭐 BMW면 BMW, 벤츠 이런 라인을 딱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고 연식이나 마일 뭐 이런 거 다 비교를 해보고 어느 정도 딱 그 코드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매물이 있는지 이 매물 내가 충분한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딱 이렇게 정해서 가야지 가서 내가 이거 만족한다 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고는 무조건 좀 긴 시간을 두고 한 2주면 2주 3주면 3주 내가 몇 사이트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살 모델을 정하고 가셔야지 가셔서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바가지 쓸 확률도 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살 것과 가격대 그 다음에 어떤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의 평균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내 머리 데이터에 넣고 가셔야 이게 좀 잘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많이 뛴 차일수록 이제 수리할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책정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마일리지 많이 뛸수록 고장날 확률은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K카를 사면서 만족도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산 차를 가지고 벤츠 A200 AMG 라인인데 2만 킬로가 되지 않은 그런 차를 샀는데 너무 차 상태도 좋고 엔진도 좋고 너무 좋아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중고차 보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체크해 보시고 가시길 추천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을 더 올린 이유가 키로수가 많이 이제 뛸수록 고장이 많이 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저희는 키로수를 줄이고 예산을 좀 더 올린 거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고장 걱정이 좀 나시는 분들은 키로수를 계속 낮추셔야 되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싼 차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키로수 좀 뛰고 이제 고장 안 나는 차를 잘 걸리길 바라셔야겠죠. 네. 약간 그러니까 친구의 이런 걱정도 사실 저희가 걱정하지 마셔라 100% 맞다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 큰 그 오산이고요. 저희가 말씀을 아니라고 해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가져간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절차는 여기서 구매하시거나 홈서비스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구매를 바로 해 가실 건가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실 건가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구매를 하시려면은 그냥 계급 납부하시고 보험 가입하시고 끝입니다. 혹시 이게 그냥 색깔이 원래 이런 식으로 손톱 스티커를 붙여드린 건데요. 아. 타주님께서 차를 좋아하시니까 손톱 긁히잖아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손톱 긁히잖아요. 네. 그러면 차에 스크래치 납니다. 그래서 가드 스티커를 붙여두신 거예요. 그건 신경 안 쓸 때 우리 것도 붙어 있어. 오래되면 약간 누래지는 거예요. 차 일단은 뭐 겉에 외관 뭐 다 상태 괜찮은데? 귀엽네. 네, 어떻게 해줬어요? 이게 손을 넣으시면 앉아보시죠. 생각보다 상태가 되게 좋은데요? 네, 그겁니다. 네네. 엔진 사운드는 괜찮은데? 이게 2만을 좀 덜 타가지고 이렇게 상태가 조금 괜찮은 건가요? 보험거리도 사실 의미가 있죠. 큰 군데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제 네. 보험 처리라든지 예. 보수도장 같은 경우도 사고로 보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네. 보험 처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차가 입고가 되면 도색을 하고 상품화를 해서 이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도색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그리고 이런 교환이나 이런 건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네, 한국 정보원에서 검사를 해서 나오는 거라서 그 서류를 토대로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방음이 없지 않습니까? 방이 없네. 아. 그래서 사운드가 이게 외곽에서 그렇죠. 심하게 나오구나. 우선 어떤 차를 사던 이 국산 차를 사던 수입차를 사던 이 가격을 저희가 처음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의 버짓,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까지를 맥스로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딱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으로는 얼마, 카드로는 얼마, 어떤 카드로는 어떻게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지,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로 내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수입차를 구입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돈이 많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저희가 산 차가 작년에 6GT BMW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GT BMW를 사니까 그 다음에 세컨차로 저희가 좀 작은 차를 이제 구입하고 좀 비용도 확 줄여서 그래서 중고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중고차 그 사이트를 우리가 찾아봤었죠? 먼저 SK 엔카를 많이 들어가 봤고요. 네. 그 다음에 국민 차차차 네. 그리고 K카 아, 이 세 이렇게. 개를 비교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 K카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SK 엔카랑 국민 차차차는 주로 이제 중고차 상사들이 등록을 해서 판매하는 거라면 K카는 이제 K카에서 직접 차를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래서 약간 좀 신뢰가 더 가는 그 네. 사이트인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K카를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K카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비교를 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말 몇 달을 검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부분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막 보면서 디테일하게 보다가 이제 K카로 이제 우선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K카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돈을 아까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돈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 다음에 수입차로 딱 결정을 했죠. 그러면 보통 수입차가 이제 다른 뭐 정말 비싼 차 이거는 안 되고요. BMW나 벤츠 요 안에서 한번 골라보자 그렇게 했는데 사실
BMW는 이 가성비 대비 수입차가 같은 가격이라면 벤츠와 BMW가 있는데 벤츠의 낮은 버전을 사고 깡통을 살 수 있다면 이 벤츠의 똑같은 밸류에 조금 더 비싼 그 옵션들을 다 담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의 약간 로망, 많은 여자분들이 벤츠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BMW 6GT를 새로 한번 작년에 뽑았으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중고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차를 살 거고 그러니까 한번 벤츠는 어떨까 그렇게 해갖고 저희가 조금 벤츠랑 BMW를 좀 마지막까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다가 벤츠로 가기로 우선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를 어떤 용도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차를 딱 구입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이 세컨 차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차여야 해요. 그래서 우선은 6GT를 산 이유가 작년에 새 차를 뽑은 이유가 그 같이 캠핑도 가면서 조금 패밀리카로 가족들하고도 같이 어디를 가고 여행할 때도 좋고 그래서 좀 큰 차 그렇지만 SUV는 너무 커서 그 중간 차를 선호해가지고 그걸 사게 되는데 저는 이 개념은 약간 세컨 차, 작은 차 그리고 제가 사무실을 구했는데 그 사무실의 그 주차장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 작은 차를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저희가 시리즈가 뭐로 축약이 됐죠? 벤츠 A200과 BMW 118D요. 예, 요렇게 두 개가 추려졌는데 그것도 벤츠도 A200 AMG 라인과 A200 요렇게 좀 가격대에 비례해 갖고 그렇게 나왔죠. 그 정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A200으로 해서 조금 더 좋은 옵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A200 AMG를 조금 더 이제 AMG 라인이죠. 라인을 살 것인가 막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돈에 비례해서 그런 거를 같이 이제 했죠. 그러고 나다가 저희가 이제 또 한 거는 아까 전에 원하는 그 라인이 딱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도 마일리지가 적은 것과 많은 것 막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에.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면서 저희는 좀 적은 마일리지를 사야 조금 더 오래 탄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좀 가격은 그만큼 더 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A200 AMG 마일리지가 2만 마일이 안 된 거. 그죠? 좀 2만 마일이 안 되는데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보게 된 거죠. 그죠? 네, 이왕이면은 마일리지가 적은 거를 찾긴 했는데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얼마를 잡았다면 이제 그 안에 2만 킬로 된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차가 컨디션이 워낙에 좋고 마음에 들어서 예산을 늘린 케이스죠. 그렇죠. 네, 예산이 늘어난 케이스죠. 대부분 차 살 때 그렇지 않나요? 네. 원하는 차를 사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번에 이제 중고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차가 나오다 보니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무리를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중고차를 사면서 알게 된 건 이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격대별로 거의 이제 K카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이제 좀 막 몇백만 원 더 얹어서 정말 많이 얹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K카의 경우 이게 싸고 좋은 차는 없다. 그러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차 아니면 아닐수록 좀 안 좋은 차 이렇게 그분들이 딱 그거를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믿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중고차를 사면서 약간 체크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중고차를 살 때는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엔진 사운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가면 우선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셨죠? 엔진. 뭐 일단은 엔진 소리가 좀 규칙적으로 나는 차를 원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차가 이제 10만 킬로가 넘고 사실 엔진 관리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엔진이
어떤 상황이 어떤 상태인 게 안 좋은 거다라는 거는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동을 걸어보고 엔진이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 뭐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면은 일단 좋은 차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배기구에서 뭐 이렇게 시커먼 매연이 나오는지 아닌지 이런 거 좀 확인을 해보고 점화 플러그는? 점화 플러그는 이제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 부르릉. 약간 뭐 힘이 좀 약하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있거나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렁찬 소리가 나야 된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뭐 시원하게 시동이 걸려야겠죠. 근데 이제 딱 눌렀는데 푸추추추 뭐 이렇게 좀 힘없이 나오면은 그건 좀 어딘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을 사실 저도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간다면 좀 잘 자동차의 그런 소리나 아니면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차를 좀 오래 몰아보신 분들하고 음.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20년 정도 몰아봐야 어. 차에 대해서 좀 관리도 좀 오래 해보시고 네, 아는 그래서 분들이기 그런 때문에. 네. 분들이랑 같이 네.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체크해봐야 뭐 엔진 사운드 아니면 정화 플러그, 그 다음에 배기구 쪽에 그 시커먼 그 카본 물질이 나오지 않은지 뭐 이런 네. 거나 아니면 주행했을 때 그 하체에 약간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런 하체 소리나 부싱이죠. 하체 부싱, 예, 이런 거 조금 확인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건 이제 주행하면서 좀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데 좀 넘어가 보시면은 네. 뭐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소리가 네. 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하체 부싱을 갈아야 될 때가 됐구나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이 본네트 만약에 많이 열어보시잖아요. 네. 그 본네트 열어보면서 막 그 나사 풀렸던 거 이런 거 체크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돼요? 차가 사고가 났을 때 교환을 하게 되면 그 나사를 풀었던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제가 예전에 사고를 났을 때도 이거 보니까 나사를 뜯은 자국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들은 이제 차 사고가 난 흔적들이고 네. 뭐 요새는 그 나사에도 이렇게 색을 칠해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감쪽같이 이렇게 수리를 해놓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정말 요새는 다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이제 준비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중고차,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중고차를 사러 가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정말 잘 관리된 것 같이 네.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작년에 침수된 차들이 엄청 네. 많잖아요. 그래서 침수된 차들도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그게 그 안전벨트 있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한번 당겨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요새 다 닦아가지고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진 사운드를 제일 체크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요? 불규칙적으로 떨리는지 아닌지. 아,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일단 탁 앉아 있으면 차가 이렇게 차분하게 엔진 사운드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제 드르르 이렇게 거리거든요. 네.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주행할 때 뭐 관절, 자동차 부싱이 삐그덕대지 않는지 이런 거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돈이 좀 많이 나가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약간 카시트는 열이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부수적인 그런 것들, 와이퍼. 우리가 네. 와이퍼 사자마자 중고를 샀는데 사자마자 와이퍼를 체크를 안 해봐서 네. 사자마자 바로 교환을 했어요. 왜냐면 사자마자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네. 비가 와서 와이퍼를 딱 움직이는데 갑자기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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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봐, 엄청나. 빠져도 소리가 나나? 소리 엄청 빨라 엄청 드르륵. 근데 그래서 그거는 소모품이니까는 네. 교체해 주니까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새로 이제 했죠. 네. 저희가 이번에 중고차 그 벤츠 A200 그 AMG 라인을 사면서 중고차에서 굉장히 한 2달 정도 비교를 해봤어요. 많은 사이트를 비교해보고 가장 괜찮은 웹사이트가 어딘가라고 해갖고 체크한 게 K카였고, 그 K카에서도 어떻게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약간 꿀팁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피키마마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 그리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중고차 구매하면서 뭐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차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차를 근데 워낙 좋아하긴 해요. 워낙 좋아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냥 저희 경험담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막 그게 막 어떤 이거 모르고 막 부싱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런 네. 것들도 다 이제 경험을 했던 것들이니까. 네. 뭐 부싱이 고장 나서 고장 수리도 해보고 그다음에 점화 플러그 이런 네네. 것도 다 교환해보고 네, 뭐 다 다양한 해봤기 경험들을 때문에,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드린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